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마포구 신축 아파트에는 결혼 5년 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36살로 IT 기업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출근은 아침 8시 반이었고, 퇴근은 보통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노트북을 열어 미처 끝내지 못한 업무를 처리하곤 했어요. 아내 지은은 33살이었습니다. 중견기업 홍보팀에서 근무하며 회사 블로그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을 담당했죠. 출근 시간은 아침 9시였고, 퇴근은 6시 반쯤이었습니다. 둘은 맞벌이 부부였기에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했어요. 주말이면 둘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죠. 카트를 밀며 이번 주 식단을 짜고 필요한 식재료를 골랐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지은이 즐겨 먹는 연어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오후에는 가끔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남한산성이나 양평 쪽으로 차를 몰고 가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죠. 창밖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도 이야기하고 친구들 근황도 전했어요. 일요일에는 양가 부모님을 번갈아 찾아뵀습니다. 한 달에 2번은 민수의 부모님 댁에 가고 2번은 지은의 부모님을 찾았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 계획은 언제냐고 물어보곤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도 금슬이 좋은 부부였죠. 지은의 동료들은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길 커피를 챙겨준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민수의 동료들도 아내가 도시락을 자주 싸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6개월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민수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작은 변화들이었으니까요. 지은은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어요. 샤워할 때도 세면대 위에 올려두고 자주 확인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6시 반이면 집에 왔는데, 이제는 8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회사에 야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여러 개 겹쳐서 바쁘다고 설명했어요. 주말에도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일요일에도 동료들과 스터디 모임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민수는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향수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플로럴 계열의 은은한 향이 아니었어요. 더 진하고 달콤한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언제 향수를 바꿨냐고 묻자 지은은 회사 선배가 선물해줬다고 대답했어요.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편한 바지에 블라우스 정도를 입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원피스나 스커트를 자주 입었죠.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립스틱 색도 선명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함께 앉아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대화가 줄었어요. 지은은 자주 휴대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수가 무슨 재밌는 일이 있냐고 물으면 회사 단톡방 이야기라고 얼버무렸죠. 밤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침대에 누워 서로 안고 잠들었는데,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스킨십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다가가면 지은은 피곤하다며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는 아내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지은은 아직 침대에서 자고 있었죠.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집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거실 바닥에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신문과 우편물들을 정리했죠.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러다 소파 옆 구석에 놓인 지은의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집어들고 제자리에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안방 옷장 위에 가방들을 보관했거든요. 가방을 들어 올리는 순간 지퍼가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민수는 지퍼를 닫으려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갑과 화장품 파우치가 보였죠. 그 사이로 작은 정사각형 포장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성용 콘돔이었어요. 손을 뻗어 꺼내보니 확실했습니다. 미개봉 상태의 콘돔 한 개가 가방 안에 들어있었죠. 부부 사이에 피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기에 따로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콘돔은 왜 아내 가방 속에 있는 걸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수는 가방 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화장품 파우치 밑에 접힌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펼쳐보니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남자의 필체로 보였죠. 그날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같이 있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정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 후배라고 지은이 몇 번 언급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콘돔과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곧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주 바뀐 향수 냄새가 생각났어요. 퇴근 후 샤워를 먼저 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집에 오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씻었는데 요즘은 현관문 들어서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죠. 늦어진 퇴근 시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사에 야근이 많다고 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한 달 전쯤 지은의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지은이 요즘 칼퇴근한다고 말했었죠. 그럼 지은은 퇴근 후 어디로 간 걸까요? 주말에 갑자기 나가는 일도 잦았어요. 토요일 오후마다 외출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스터디 모임이 있다며 집을 비웠어요.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우를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며칠 전 금요일 저녁 일도 떠올랐습니다. 지은이 밤 10시가 넘어 들어왔을 때였어요. 민수가 어디 갔었냐고 묻자 지은은 팀 회식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옷에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났었죠. 지난달에는 지은이 부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일정이라고 했어요. 저녁에 전화를 했을 때 지은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배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는데 호텔 방 같은 느낌이었죠.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지은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업로드된 카페 사진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친구랑 왔다고 캡션을 달았죠. 하지만 사진을 확대해 보니 테이블 건너편에 남자 손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침실로 가서 지은을 깨워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어요. 평소 침착한 성격의 민수였지만
지금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콘돔과 편지를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두었어요. 지은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다시 소파 옆에 내려놓았죠. 그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은이 일어났을 때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어요.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커피를 내왔습니다. 지은은 졸린 눈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잘 잤냐고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 민수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죠. 지은 앞에서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민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지은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지은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창문으로 지켜봤죠. 지은이 집에 들어온 후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갔어요. 민수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지은의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열어 휴대폰을 꺼냈죠.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은의 생일인 03, 07 이사를 눌렀어요. 잠금이 풀렸습니다. 민수는 빠르게 카카오톡을 열었죠. 대화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가족, 친구, 회사 동료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정우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대화방을 클릭했죠. 화면에 나타난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회사 끝나고 만날 수 있어 라는 정우의 메시지가 보였어요. 지은은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남편이 일찍 들어온대 라고 답장했죠. 민수는 위로 스크롤을 올려 이전 대화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대화 내용이 나타났어요.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호텔로 가자라는 정우의 메시지가 있었죠. 지은은 응 알겠어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니 사진들도 보였어요. 둘이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공원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친밀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빠르게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어요.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계속 들렸죠.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민수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어요. 핸드백을 소파 옆에 놓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다음 날 화요일 민수는 회사에서 일찍 조퇴를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둔 곳이었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가방에서 찾은 콘돔과 편지,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까지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탐정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탐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호텔이나 모텔 출입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야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기본 추적에 200만 원이라고 답했죠. 추가 증거 확보 시 50만 원씩 더 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탐정은 내일부터 추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요일부터 탐정의 추적이 시작되었어요. 탐정은 지은의 출퇴근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시간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록했죠. 목요일 저녁 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지은이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로 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으로 보이는 남자와 만나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죠.
탐정이 찍은 사진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지은과 정우는 마주 앉아 웃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더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지은과 정우가 강남의 한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탐정은 모텔 입구에서 둘이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선명하게 촬영했죠. 2시간 후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지은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정우는 지은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탐정은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죠. 민수는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봤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지은은 분명히 정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추적 끝에 민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만 해도 50장이 넘었어요. 모텔 출입 장면부터 카페 데이트 장면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증거를 더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법정에서 확실하게 이기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은이 스터디 모임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죠. 지은은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민수에게 저녁 먹고 올게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죠. 지은이 나간 후 10분쯤 지났을 때 민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지은의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지은의 노트북은 카카오톡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카카오톡 창이 떴습니다. 민수는 정우와의 대화방을 열었어요. 스크롤을 맨 위로 올렸습니다. 3개월 전부터의 대화 내용이 나타났죠. 처음엔 업무 관련 대화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나 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대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라는 정우의 메시지가 보였어요. 지은은 좋아요. 회사 앞 파스타집 어때요? 라고 답했죠. 그 이후로 점심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는 것 같았어요. 대화 톤도 점점 친밀해졌습니다. 2달 전쯤부터는 노골적인 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너무 예뻤어요. 라는 정우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은은 고마워요. 정우 씨 덕분에 요즘 기분이 좋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민수는 그 대화를 보며 주먹을 쥐었죠.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달 전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회사 끝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라는 정우의 메시지가 보였어요. 지은은 나도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답했죠. 정우는 조용한 곳 알아요. 제가 예약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민수에게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민수는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러다 사진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정우가 보낸 사진들이었죠. 정우가 헬스장에서 찍은 셀카도 있었고 출장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도 있었습니다. 더 내려가니 지은이 보낸 사진들도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민 모습이었죠.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 찍어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사진 아래 오늘 이 옷 어때요? 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달려 있었어요. 민수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니 영상 파일도 있었어요. 클릭해서 재생했습니다. 모텔 방 안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지은과 정우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껐어요. 모든 파일을 외장 하드에 백업했습니다.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모두 저장했어요. 증거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끄고 원래 자리에 놓았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할까? 민수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로 했죠. 저녁 무렵 지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스터디 모임이 어땠냐고 민수가 물었죠. 지은은 유익했다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래라고만 답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민수는 유급 휴가를 냈습니다. 회사에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상사는 흔쾌히 허락했죠. 민수는 강남에 있는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인터넷 리뷰를 보고 선택한 사무소였죠.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민수를 맞이했어요. 차분한 인상의 변호사였죠. 민수는 가져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콘돔과 편지 탐정이 찍은 사진들, 카카오톡 대화 캡처 그리고 영상 파일까지 모두 꺼냈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죠. 대화 내용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자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증거가 매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금액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될 거라고 했죠. 재산 분할도 민수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상간자인 정우도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정우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정우에게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어요. 변호사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증거가 확실하므로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했죠. 민수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럼 언제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밝힐 것인지 물었어요. 민수는 이번 주말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지내기 힘들다고 말했죠. 변호사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민수는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곧 종료될 것입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죠. 지은은 밝은 표정으로 밥 먹자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 중에 지은이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회사에 무슨 일 있냐고요. 민수는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지은은 그래도 건강 챙기라며 걱정하는 척했죠. 민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집에서는 다정한 아내인 척하면서 밖에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번 주말에 모든 걸 끝내기로 다짐했죠.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친한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은 민수보다 5살 많았죠.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형이었습니다. 민수는 형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형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은 정말 힘들겠다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어요.
배신한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다고 했죠. 형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맙다고 답했어요. 목요일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 자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과 함께한 6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행복했던 순간들. 신혼여행 때 웃었던 기억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이틀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찍 퇴근한 척하고 집에서 기다렸어요. 지은은 회사에 잠깐 들렀다 온다며 외출했죠. 실제로는 정우를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탐정에게 오늘도 추적을 부탁했어요. 오후 6시쯤 탐정에게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지은과 정우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저녁 8시 지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지은은 민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일 끝났다며 저녁 먹었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아직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으로 가서 의자를 빼냈어요. 지은에게 여기 앉으라고 말했죠. 지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먼저 나온 건 지은의 가방에서 찾은 편지였습니다. 그날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같이 있고 싶어 라고 적힌 편지였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다음으로 콘돔을 꺼냈습니다. 미개봉 상태 그대로였죠. 지은은 입술을 떨었어요. 민수는 멈추지 않고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모텔 입구에서 정우와 함께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이었죠.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수십 장이 넘었어요. 오늘 만나고 싶어, 호텔로 가자. 너무 보고 싶어 같은 대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숨이 멎은 듯 멈춰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물었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물었죠. 3개월 동안 정우랑 만났지, 대답해봐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야, 잠깐 흔들렸던 거야 라고 변명했어요. 민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해, 잠깐 흔들린 게 3개월이야 라고 반문했죠. 지은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라며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들림으로는 설명이 안 돼. 이건 선택이야 라고 말했어요.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그 남자 만나러 간 게 흔들림이야. 지은은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정신이 없었어 라고 애원했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민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수는 지은의 손을 뿌리쳤어요. 늦었어. 이미 끝났어 라고 말했죠. 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죠. 지은은 서류를 보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의 위자료는 3천만 원 청구할 거야 라고 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냉정하게 답했죠. 법원 가서 해도 돼. 어차피 결과는 같아. 오히려 더 많이 내야 할 거야.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어요. 민수는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민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의 울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민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낸 것 같았어요. 민수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지은이 부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지은이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변호사 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갔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빠르면 6개월 안에 판결이 날 거라고 말했어요. 같은 날 오후 정우의 아내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증거 사진들을 보내온 것이었어요. 정우의 아내는 충격을 받았죠. 즉시 정우를 다그쳤고 정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아내도 그날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화요일 정우의 아내는 지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을 유혹해 가정을 파탄냈다는 이유였어요. 동시에 정우와의 이혼 소송도 시작했죠. 정우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수요일 정우의 회사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인사팀에 제보를 한 것이었어요. 정우가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 소송까지 걸렸다는 내용이었죠. 회사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목요일 정우는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요. 정우는 부인할 수 없었죠. 회사 내규상 기혼자의 혼외 관계는 중징계 사유였습니다. 더구나 소송까지 걸린 상태라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금요일 정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결과는 권고사직이었죠. 정우는 15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삭감되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며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지은은 주로 지인 소개로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일거리가 끊기기 시작했죠. 의뢰했던 클라이언트 두 곳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특히 여성 사업가들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과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누구도 지은과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협업, 제안도 모두 취소되었죠. 지은은 하루아침에 일을 잃었습니다. 석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정법원 이혼 전담 재판부였어요. 민수와 지은은 법정에서 마주 앉았죠. 민수 측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대화 내용 탐정 보고서 모두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지은 측 변호사는 남편의 무관심과 소통 부재도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하며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죠. 두 번째 재판에서는 탐정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의 외도 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재산 분할은 민수에게 7대 3으로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민수가 가지고 지은은 예금의 30%만 받게 되었어요. 상간자 소송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정우는 민수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지은은 정우의 아내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했어요. 총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지은은 법정을 나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민수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6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죠.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회사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죠.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결혼 전 혼자 살던 때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민수는 혼자 장을 봤습니다. 큰 카트 대신 손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돌아다녔어요. 혼자 먹을 식재료만 샀죠. 두부 한 모계란, 한 판 우유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전엔 지은과 함께 주말마다 대형 카트를 가득 채우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회사 생활은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수의 이혼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들 조심스러워했죠. 민수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에 집중했어요. 오히려 일이 민수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은이었어요. 낡은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걷고 있었죠.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처럼 세련된 옷이 아니었어요.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지은은 건물 사이를 걸어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아마 디자인 일을 구하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손에는 포트폴리오 파일이 들려 있었죠.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은이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페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수와 눈이 마주쳤죠. 지은은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민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지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휴대폰을 꺼냈죠. 업무 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아직 그곳에 서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다시 창밖을 봤을 때 지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 동료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팀장이 민수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죠.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는 분이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하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팀장은 자기 아내 친구인데 1년 전에 이혼했다고 설명했죠. 남편의 배신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민수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민수는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36살의 여자는 차분한 인상이었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어요. 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직업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조금씩 편해지면서 과거 이야기도 꺼냈죠. 여자는 자신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두 사람은 상처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죠. 그날 헤어지며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죠.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수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새로 만난 여자가 함께 걸었어요. 따뜻한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죠.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